누구나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이 애터미를 나한테 있어서 이 애터미가 다른 사람에게 마케팅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들이 봤을 때 마케팅이 안 되면은 애터미라는 도구를 잡고 있어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마치 포크레인이 집에 있는데 그 자격증이 없어서 운전을 못 하는 것처럼 애터미라는 도구를 있는데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능력 있고 매력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하게 됐을 때 그분이 아직 성공을 안 했지만 성공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잖아요. 그런 분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이 더 잘 먹히고 그 말을 떠나서 사람 자체가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성공을 지금 했어요? 아니면 성공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공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의 말을 사람들은 마케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케팅이 덜 돼요. 잘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마케팅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설명도 안 되고 설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마케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영리하게 일을 하면 쉽게 되는 거예요. 쉽게. 능력이 없는데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안 먹히기 때문에 그 말을 스폰서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주는 스폰서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스폰서는 돈이 되는 게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좋겠어요? 되고 있는 사람이 좋겠죠.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잘 못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잘하는 사람이 좋겠죠. 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이해하기가 좀 있는 사람이 좋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스폰서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스폰서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는 지혜롭지가 못해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설득력이 없는 스폰서를 갖다 앉혀놓고 설득 못한다고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저보다 뛰어난 그런 안목이 있을 거예요. 스폰서들을 보면 다 고마운 존재들이지만 그 중에서 누구를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를 쉽게 이렇게 언어로 바꾸자면 멘토를 정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멘토를 정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의미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러면 그 스폰서가 내가 데리고 갈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매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하는 게 마케팅이 잘 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그냥 스폰서를 갖다가 던져놓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고 있는 게 잘 되겠어요? 그 스폰서라는 사람을 매력 있게 만드는 게 마케팅이 잘 되는 거예요. 나의 스폰서라는 사람을 마케팅하는 게 내가 알릴 애터미를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를 신뢰를 안 하고 있으면 스폰서를 띄우고 싶겠어요? 아니면은 스폰서를 씹고 싶겠어요? 씹은 사람과 마케팅을 한 사람과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겠죠? 여기에 스폰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장님이 계셔요. 이게 사장님 본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귀한 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초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 들어보고 두 번 들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연금성이 필요해요. 자기도. 그리고 제품도 너무 싸고 좋아요. 알면 다 쓸 것 같고 알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는 걸 확실히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일이라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일. 우리 애터미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을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말이 뭐냐면 여기서 이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이분은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성공을 하고 싶고 도구는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막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처음 해봤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 뭔지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행동 목표를 제시를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스폰서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을. 그런데 여기서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지금 사장님이 회원가입을 시키는 거 보니까 지금 보름이 됐는데 한 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적어도 이틀에 한 명씩은 해야죠. 그러면 이틀에 한 명씩 가입을 해봅시다. 일단 오늘 내일 안에 꼭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시켜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러 가요. 이게 어려워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시키고 내가 했는지 물어보고 내가 구박하고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상담해주고 내가 다 하는 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서 관계가 힘들어져요. 보통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이가 좋다가 어떠한 해내야 되는 목표가 딱 생겨서 같이 뭔가 하자고 하면 깨져버리는 경우. 뭔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마음 먹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기고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분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아직 성공 안 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매출이 이분의 직접적인 수당이 돼요. 그 정도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알겠죠. 내가 어느 정도를 하면 저분이 조금 더 수당이 더 나오겠다는 거를 왜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순수하게 나를 위한 말이라고 잘 안 받아줘요. 그렇게 신뢰가 가져지는 게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사람을 순수하게 신뢰를 한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신뢰를 줘야 되고 이분은 또 믿어줘야 되는데 이게 되면 일이겠어요? 쉽지. 그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 이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위에 있는 성공자는 그 매출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하나 안 하나 소득에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성공을 했어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이랑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붙어 다닐까요? 이분이랑 관계를 가지고 붙어 다닐까요? 여러분들의 신규가 박한원 본부장님과 붙어 다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붙어 다녀요? 사장님들이랑 붙어 다니죠? 그러면 사장님들과 관계가 뭔가 불편하다면은 그거를 해결하기가 힘들겠지만 박한원 본부장님께서 잔소리를 막 하고 괴롭히고 귀찮게 굴고 했어요. 그러면 이분을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꺼려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가 없다고 일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내가 누구를 활용해야 되는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센터 안에서는 박한원 본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물론 우리 라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미팅을 요청하고 리크루팅을 요청하면 다 해주잖아요. 상담을 해달라고 하면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말해준단 말이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적어도 사장님의 시간적인 여건과 사장님의 알고 있는 지인을 봤을 때 사장님이 그 역량을 봤을 때 사장님이 적어도 보름에 60만 PB 정도는 알려야지 일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틀에 한 명은 가입해야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센터에 초대를 해야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딱 말해주죠. 그러면 사장님들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 아, 박한원 본부장님께서 저렇게 말해줬으니까 이제 하시겠지. 이제 말했으니까 됐구나 이제 하시겠지. 그러고 방관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이 역할을 완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후속 관리라고 해요.
후속 관리는 제품 전달하고 후속 관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후속 조치가 다 후속 관리예요. 다. 내 말에 이은 그 다음 행동이 다 후속 관리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박한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제 이거를 실천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걸 가르쳐줬으니까 하게끔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일이에요. 사장님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사장님들이. 제가 이 역할을 주로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이 상수팀장이 이야기했으니까 하겠지. 미팅을 해줬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이 좋고 싼 생필품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비로 만드는 기계를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못 파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 제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요. 지금 300개가 넘잖아요. 이 중에서 한 30가지 정도는 알릴 수 있잖아요. 300가지의 10분의 1. 그러면 활동을 한다면 반드시 매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활동을 하게 되면 적어도 스폰서가 일주일에 한 명을 센터에 무조건 데리고 오라고 했으면 전달을 하면서 목표가 어느 정도 센터로 초대를 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래서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데리고 와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번 주 뭐 수요일날 저녁에 시간 돼? 가보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내뱉다 보니까 한 10번 이야기해서 한 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목표가 없이 만나는 거죠. 사람 만날 때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 왜 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냥 놀다가 가요. 놀다가 가는 게 그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표를 가지고 갔으면 이 대화 안에서 내 헤어지기 전에 그 말을 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가지고 하는 거 없이 그냥 제품의 가치를 알려주고 마지막 매듭은 뭐예요? 그 제품을 전달하겠다고 하면 마지막 매듭은 이걸 사세요예요. 사세요. 이거를 사세요로 매듭이 지어져야 돼요. 이걸 써보세요. 이걸 결제하세요. 이걸 구입하세요. 이렇게 매듭을 이렇게 안 지으면요 안 사요. 그런데 알아서 내 마음 읽어주겠지 생각하고 그냥 쑥 보여주고 쑥 싸고 가져가면요 그거 누가 사겠냐고. 이게 진짜 다 먹어봐. 오늘부터 한 먹어봐. 오늘부터 딱 챙겨 먹어봐. 오늘 이거 사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사주면 삐져요. 또 가져가서 뻔히 내가 사줬으면 좋겠는 거 알면서 안 사주면 삐진다고. 그게 얼마나 부족한 영업의 자세냐고. 우리